아마 제가 원래라면은 문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는 지문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보기로 해설하는 경우가 많다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좀 여러분들 기준으로 모의고사 볼 때 이런 식으로 지문에 애초에 설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 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실무를 봤을 때 좀 유형이 확 달라진 걸 조금 느꼈죠? 그죠? 평소랑 좀 달랐어. 어떤 거였어? 장문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독서 들어가는데 언어가 같이 들어가. 그죠? 장문이랑, 그러니까 화법과 언어라고도 하죠. 그죠? 그 화법에 이제 문법적인 부분들도 조금 들어갔었고, 그죠? 그 다음에 독서와 장문 현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도 패턴이 거의 많이 달라진 건 아닌데, 조금씩, 약간 한 몇 년 전에 이런 스타일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이걸 시작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싶은 거예요. 그죠? 여기는 보기가 없어서 이제 우리 가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에도 딱히 설명이 없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쵸? 자, 시에서 대비란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서로 맞대어 비교하는 것으로, 이거는 크게 볼 건 없었고요. 그쵸? 두 대상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쓰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시적 대상의 변모 과정이나 화자의 정서, 그 다음에 현실 인식 및 태도 변화를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위한 장치로도 쓰인다. 자, 시어 및 식구, 시공간, 색채, 명암, 다양한 이미지를 대비하여 딱히 볼 게 없었네요. 대상의 차이를 부각하거나 대상의 변모 양상을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화자나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이나 인식, 지향,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라는 작품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게 또 있기는 합니다. 아마 사용 보면은 제가 한번 네, 그거 말씀드렸었어요. 그 자아성찰 구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자아성찰 구조?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기억나요? 저기? 아니, 내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다른 학교에선 제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했어? 내가 혹시? 했었어? 기억나? 그렇게 됐네요. 자, 그럼 다시 가보자고요. 근데 일단 우리가 보통 백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가 자아 성찰을 자주 나타내는 친구니? 일단 자아 성찰과 관련된 애니? 라고 하면 사실 좀 물음표가 달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백석 작품은 솔직히 알고 있는 게 이거나, 이건 이미 옛날에 모의고사도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거거나 아니면 흰바람벽이 있어. 이 정도쯤이지 다른 걸 보진 않았을 거야. 백석의 고향, 백석의 국수, 뭔 소린가 싶지 않아 지금 다. 그죠? 내가 다시 한번 세계관 정리해드리고 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환희씨. 환희씨. 자, 얘 언제 이 작품들이 만들어졌죠? 대충? 약간 미미미누 마렵게 하시네요. 넘어갈게요. 제 몇 년대요? 몇 년대? 일제강점기, 그쵸? 1940년대죠, 그죠? 1940년대. 자, 여기 배경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놓고 갑시다. 자, 1940년대. 어떤 게 있었죠? 어떤 정책을 펼쳤죠? 이거 한국사 공부 좀 하셔야 된다, 이거. 안 하시면 이제 큰일 나요, 이제. 오, 민족말살. 그나마 좀 업데이트가 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그래서 얘는, 그쵸, 민족말살 정책을 시행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것까지는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이름을 바꿔준다든가, 그치? 아니면 황국신민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얘는 뭐를 없애기 위한 일환이야? 자, 민족성을 없애기 위한 일환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한 일환.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석이 피난을 가게 돼요. 그쵸? 빤스런 쳤어요. 그래서 빤스런 치면서 누구랑도 헤어지고, 가족이랑도 헤어지고, 애인이랑도 헤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자, 얘는 고향을 벗어난 상황이야. 그렇죠? 고향을 벗어난 상황이니까 당연히 뭐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그리움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아무도 모르는 타향살이를 시작하다 보니까 얘는 마찬가지 외로움이 근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너네 그 뭐야 백석 이거 했었잖아. 수라도 했었잖아. 그쵸? 그럼 거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 넘어갈게요. 넘어가야 돼? 알았어. 자, 아무튼 네, 백석 작품들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민족성을 통합하거나 네, 회복하길 바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실 주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작품은 진짜 일부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저희 병천고 시험 범위 중에 수라라는 작품이 있어요. 얘가 어떤 새끼 거미를 발견하고 걔를 그냥 내쫓습니다. 내쫓으니까 이제 누가 들어와? 엄마 거미가 와요. 엄마 거미가 딱 와. 그래가지고 이제 백석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좋됐다. 내가 괜히 가족들을 그냥 이렇게 없애버 이렇게 내가 쫓아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새끼 거미든 엄마 거미든 간에 자 얘네들이 다 함축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가족은 조금 더 확장하면 뭐가 될 수도 있어? 우리 민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쫓겨나게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다 같이 있길 바란다 라는 말은 이제 민족성의 회복이랑도 연결이 가능하시죠. 그쵸? 왜요? 뭐 일단 알아듣는 척 하는 거야? 좀 억지 같은. 누가? 내가요? 내가 억지 부린 건 아니잖아. 이게 왜 나한테 그래? 아니 그때 일제강점기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게 그래요. 본인 말대로 억지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우리 고등학교 문학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짜맞춰야지. 안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런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백석 시 중에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모닥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닥불 안에, 그러니까 모닥불이 일단 뭐야? 보통 모닥불이 생기면 사람들이든 뭐든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죠? 여기 막 뭐 이상한 뭐 강아지부터 해서 뭐 돼지도 모이고 소도 모이고 막 모든 잡동사니들 다 모이고 뭐 그런 공간으로 이제 묘사가 돼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것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모닥불 안에 모인다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민족성 회복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작품도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그냥 제가 배경 정도만 설명하는 거니까 백성하면 이런 게 있구나, 민족성이랑 연결되는 게 이런 작품이 있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국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국수가 뭐예요? 그 소면 그거잖아, 그죠? 자, 이 국수를 만들 때 마을에 있던 그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국수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돼. 근데 참고로 이거는 백석이 옛날에 살았을 때에 대한 회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즐기고 막 이랬었는데, 자, 지금 일제강점기 당시에 어떻게 돼? 민족이 계속 분열되고 있고, 민족성이 점점점 부서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죠? 그때 생각하면은 이 국수라는 작품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수의 색깔 생각하면 어때요? 흰색이죠, 그쵸? 자, 우리나라 민족 뭐라고 해요? 배달의 민족 이 땅 말고 뭐라고요? 백이민족, 그쵸?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그쵸? 국수의 면발이 또 하얀색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을 상징해주게 돼요. 존나 억지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일하는 거 어떡해? 그죠? 일단 요런 정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백석은 여기에 이런 작품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아성찰이라는 거 할 때는요, 자아성찰과 관련된 작품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꼭 백석 작품이 아니라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 자아성찰 작품이 있어요. 누가 좀 유명하죠? 네, 윤동주, 그죠? 또. 여기서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문학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죠? 요거랑 관련해서 자아성찰과 관련된 뭐 작가들이 여러 있어요. 뭐 김수영이라는 작가도 있는데, 뭐 어떤 거냐면은 뭐라고 해야지? 약간 나라의 위기와 관련된 거는 지랄도 못하면서 꼴랑 50원짜리 그 돼지갈비 가지고 비계 만들었다고 주인집 아줌마한테 이 돼지 같은 주인년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야? 진짜 정작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따지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조그만 거에 대해만 내가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냥 그거에 대해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도 일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일단 백석과 윤동주만 써먹어도 최소한 본전 이상은 가져간다. 요 얘기 다시 한번 해줄게요. 만약에 이게 기억이 난다면은 요걸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처음 듣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요걸 좀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자아성찰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뭐야?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나를 왜 돌아봐? 돌아볼 이유가 뭔데? 내가 나를 돌아보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뭐 두드린 건 아니겠지? 내가 나를 돌아보는 이유. 되게 단순하네? 그건 내신으로 너무 외운 거 아니십니까? 너무 내신형으로 외우신 것 같은데? 자, 얘가요, 어쨌든 간에 반성으로 좀 치환을 해보자고요. 그럼 반성은 왜 할까? 여러분 반성문 다 써보셨어요? 나쁜 새끼네 이거. 자, 반성문의 구조가 뭐야? 반성문 왜 쓰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현재 내가 병신 짓을 안 좋은 짓을 했잖아, 그쵸? 맞죠? 그치신가? 이상한 드립치고? 아니야. 자, 다시 여기로 넘겨보면, 자, 맞아요. 현실적자, 이성적자 그렇게까지 개념적으로 다 때려박으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존나 짜증나죠, 그죠? 그냥 쉽게 하자고, 쉽게. 자, 현재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상적자 뭐 거창하게 됐고, 원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오띠 원하는 너의 모습이 뭐예요? 건물주? 존나 원해? 그럴 수 있죠. 뭘 원해? 여자친구? 돈 많은 거야? 그래 뭐 쉽게 가보자고. 야, 지금 원하는 나. 자, 돈이 존나 많아야 돼. 자, 근데 현재 내가 뭐 하고 있어? 돈 많아요? 미안합니다. 자, 돈 많아요? 현재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찔찔거리고 있잖아. 미안해. 자, 아무튼 자, 결론적으로 원하는 나랑 현재 나의 상태가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거 뭐 괴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자, 뭐가 동반이 되냐? 일단 일종의 뭐가 와요? 내가 원하는 건, 씨발, 건물주에다 돈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뭐야? 내 건물은 씨발, 내가 무슨 건물은 개뿔이 막, 젖같네. 막 이러고 있어. 현타가 올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럼 이런 차이 때문에, 자, 얘가 어떤 상태가 네? 이 친구의 상태가 좋지 못해요. 이 화자의 상태가 좋지 못해. 그 다음에 같이 동반되는 감정이 있어요. 뭘 느낀다고 하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요. 자, 이거 되게 핵심적인 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시어예요. 부끄러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이제 나옴으로써 이제 뭐가 되냐? 뭐라 하게 돼? 이때부터 성찰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성찰. 자, 여기서 자 봐봐요. 이런 차이가 났고 여기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뭐가 들어가냐? 성찰, 뭐 혹은
반성이 들어갈 건데, 자, 반성이 들어가면서 나올 수 있는 특징 뭐냐? 미리시제를 들어갑니다. 왜? 다 뒤진다고요? 아무튼, 자, 앞으로 어떻게 한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두 번째. 보통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거긴 한데, 이것도 같이 동반이 되죠. 의지적 어조도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됨으로써, 이 마이너스적인 상태에서 다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네,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요 과정 중에 자 뭐가 아까 얘기했던 그냥 쉽게 얘기했던 그 이상적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하는 나의 모습, 요거 같은 경우는 각 작품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나타나진 않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데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대놓고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작품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럼 대신 우리가 기본 골자는 이렇다는 거야. 자, 이 둘의 차이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상태가 안 좋아. 그런 상태에서 성찰을 하다 보니까 다시 요 마이너스적인 상태가 괜찮아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러한 다짐을 다진다. 정도가 이제 자아성찰의 전반적인 구조예요. 자아성찰과 관련된 시의 전반적인 구조예요. 네. 그걸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작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나 이걸 가져가 보죠. 제가 보통은 이런 거 막 잘 뭐 외워라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요런 구조는 확실히 좀 알고 계셨으면 한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현대시에서 자아성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흔들리지 말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저도 보통 이런 거 설명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한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냐라는 말만 하지 이렇게까지 말 안 하잖아요. 그만큼 얘는 중요한 친구들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나 부분 다시 봐볼 건데,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자, 거기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뭘 떠올릴 수가 있어요. 피난을 하면서 가족의 해체도 들어갔고, 그쵸? 그죠? 피난을 통해서 가족의 해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실 거라면 뭘 생각해 주시면 되냐? 조금 더 확장해보자. 이렇게도 확장시킬 수 있죠. 민족의 분열, 이렇게도 확장시킬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어느 바람 새이 쓸쓸한 거리 끝에 해외였다. 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지금 여기 다 떨어지고 뭐 하고 있는 상황이야? 헤매인다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네, 방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헤매인다라는 그 단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자, 나는 잠깐 이것도 있었네요. 그죠? 점점점 지금 상황이 어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자,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자, 이거 사슬간 이게 뭐였죠? 최민주 씨? 네, 그거 뭐야? 네? 그거 뭐냐고 대충 뜻이 뭐냐고. 네? 뭐 그런 비스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 표면적 뜻 자체는 얘가 지금 뭐야? 박시봉네 방에서 돗자리를 깔고 산다는 건데, 실질적인 뜻은 뭐야? 내가 거기에서 새들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잠깐, 그 전에 여러분들 이거 제목에 대한 이제 의미는 다 아시죠? 몰라? 모른다고? 안다고?
아세요? 그 뭐야? 제목이. 그러니까 주소야? 응. 그 알고 있죠? 더 얘기할 건 없죠? 오케이. 자, 아무튼 네, 요 박시봉 막내에서 뭐 이제 세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리하는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일단 야 춥고 느긋한 방이라는 건 뭐야? 추우면서도 약간 뭐야? 습기가 좀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습기가 좀 있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여기 부분 중요한 포인트죠.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까지 생각하며. 자, 이게 어떤 상황이야? 나 혼자 내가 나를 뭐 하기도 힘들어. 감당하기도 힘들어. 그죠? 일종의 무슨 상태야? 심신미약 상태야. 그죠? 요럴 때 이제 들이대는 사람 잘못 만나면 이제 좆되는 네. 큰일 납니다. 네. 제가 그 심신미약 할 때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죠? 왜 웃지? 저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대충 스토리 아시잖아요. 아닌가? 아닌가? 뭘 몰라. 제가 이제 전전 여친이랑 헤어졌을 때가 한 4월 말에서 5월 초쯤 됩니다. 네, 당연히 이제 헤어지면 어때요? 심신미약 상태가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생각 안 하고 빨리 잊으려고 이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약속을 나왔어요. 네, 당연히 이제 이게 동반이 되는 네, 그런 약속을 갔는데 이제 그렇게 심신으로 힘들 때 네, 다가와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덥석하고 맞았다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고생을 좀 개 많이 했어요. 너 없었을 때 얘기했어요? 네, 당연히 없었을 때 얘기했어요. 고생을 좀 많이 하다가 일단 이게 감성이 너무 안 맞은 게 제일 커져. 네. 저는 S인데 거기는 너무 NF야. 그건 이제 최악의 상성이죠. 그죠? 저는 감정 소모라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이제 저의 이제 감정의 그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를 정말 네,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심지어 제가 그런 걸 듣고 막 약간 막 그 밥 먹을 때 부드러기가 이렇게 온몸에 올라와가지고 네, 밥도 못 먹은 적이 있어요. 먹다가 감자탕 개 좋아하거든요. 존나 맛있게 처먹고 있는데 갑자기 고기가 안 들어가. 그런 것까지 한번 겪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일단 지금 얘가 저 말부터가 이미 상태가 삐리해요. 심신미약 상태야. 지금 요거 일단 들어갔잖아,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롱백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은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자, 제 위에 거기 밑줄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자, 부정적인 상태의 연장선입니다. 뭐야? 무기력한 상태. 그죠? 무기력한 상태.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히키코모리예요. 그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자,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자, 요 상태 극단적인 경우에요. 자,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감정들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반복하고 있다고요. 뭐만 생각하고 있다고? 슬픔과 어리석음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럼 이 정도 되면 얘 좀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이야, 그죠? 안 좋은 감정만 가서 떠오르겠어. 맞아? 그럼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겠죠?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 밑에. 내 가슴이 꽉 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존나 슬퍼해요.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자, 여기 동그라미 나왔죠. 부끄러울 적이며 자, 이 상태와 같이 동반하는 부끄러움이 같이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자, 눌려 동그라미 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자, 여기서 동시에 동반된 거 항향적 이미지 동반됐죠. 지금까지 얘가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나 잠시 나는 잠시 고개를 들어라고 했으니까 아까는 하강이었는데 이번엔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고개를 들어라는 상승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하겠다는 거냐? 자, 요게 끝났으니까 요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상태의 극한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얘는 나 자신의 의지로 인생을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자, 지금 나는 내 인생을 끌어가기가 힘들다고 했고, 그리고 이 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러한 존재가 누구죠?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만 갖고 가자고요. 그죠? 절대적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절대적 존재가 내 인생에 대해서 마음대로 한대요.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절대적 존재가 내 삶을 결정한다? 이건 뭐랑 연결이 가능하죠? 운명과 연결이 가능하죠. 그쵸? 그럼 나는 뭔가 운명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운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처참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자, 아까 뭐가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떻게 된다고? 앙금이 돼서 가라앉는다는 건데, 이거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화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생각을 했어. 자, 성찰을 통해 이러한 결론을 해서, 아, 이게 나 혼자서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그냥 누군가가 이런 삶을 정해줬구나. 절대적인 존재가 내 삶을 이렇게 정해줬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더 편해진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런 감정들이 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이 상태로 변하는 거 연결 가능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 손에 쌀랑쌀랑니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한 때도 있는데, 난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 이제 뭘 생각해?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자. 그쵸? 자, 그래서 어니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자, 일단 어떤 속성? 외로이 서서. 외로이 서서. 그 다음에 어두운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자, 눈을 맞는데, 자, 외로이 서서 눈을 맞을, 이거 살짝 변경 가능하시겠죠? 자, 혼자서 시련에 맞서는데도,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마른 잎살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은 그 두물다는, 자, 거기 동그라미 국보정환이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속성들을 조합하면 어떻게 되냐? 자, 혼자서 시련을 겪음에도 어떻게 돼 있어? 우뚝 서 있어요. 자, 시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 했죠? 지주절개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전지훈 씨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카리나가 와서 오늘 나랑 밤에 드라이브 좀 갈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이거 씨발 지주와 절개가 없는 새끼네. 이거 지주와 절개가 없네, 이 친구. 너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갈 거야? 넘어가? 솔직히. 넘어가, 안 넘어가? 이현이 넘어가? 카리나가 드라이브 하자고 하면 넘어가? 안 넘어갈 거야? 아, 윈터가 가능한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장원이요? 뭐. 혼자 지주 절개 있는 척 하시네요. 뭐 그런 게 필요해요. 그쵸? 카리나랑 씨발 놀면 되지 뭐. 안 그래? 아니 봐봐, 막말로 스캔들이 났다 쳐. 그럼 누가 이득이야? 내가 싸비득이야. 야, 씨, 나 카리나랑 엮였네 개꿀 이런. 그거 아닌 것 같잖아. 어떻게 보면 나는 어쨌든 카리나랑 엮인 남자야. 그럼 그런 타이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어때? 와, 너 뭔 짓을 하길래 카리나를 씨발 막 드라이브로 같이 해버렸냐? 디스패치에 찍힐 정도로? 인생의 이제 질이 왜요?
왜요? 아니 맞잖아. 넌 차은우로 바꿔줄게. 알겠지? 차은우는 좀 그래. 너만의 취향이 있어? 취향 없어? 차은우 싫어? 복주라는 거야? 자, 아무튼 네 지주어차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해버렸네요. 자,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갈매나무란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어쨌든 간에 대상이 누구야? 갈매나무인데 얘는 결론적으로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감정 정화가 되면서 네 이상적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상적 대상이라는 거는 어쨌든 사실 성찰이 있지만 이 말은 딱히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랑 연결이 가능하실 근데 그쵸? 이 말은 없지만 얘가 뭔가 나중에 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건 동시에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걸 생각하게 되는 거야? 어떤 감정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매나무가 뭐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얘가 그래서 객관적 상관문이라는 거죠. 그쵸? 그런 의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요. 자, 이번엔 누에라는 작품이네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 작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뭐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는 안 해보셨죠? 그쵸? 혹시 북어라는 작품 아세요? 북어? 알아? 그 구절 얘기하면 알 수도 있는데 북어들이 다 입을 뻐끔거리며 나에게 하는 말이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이거예요. 아무도 반응이 없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네요. 네. 다행히 이제 고3 할 때는 최승우 아냐고 하니까 그걸 모르는데 북어 얘기하면 알긴 아는데 아직 우리 가야 할 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아무튼 최승우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이 작가는 보통 얘는 시대적 배경이 요쯤 되긴 합니다. 당연히 얘는 네,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네, 작품을 한 거겠죠. 그리고 얘는 특히 이런 식으로 어떠한 대상을 네,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네, 성찰하는 내용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같이 봅시다. 누에들은 은수자다. 은수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은신에서 돌을 닦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 누에가 왜 숨어서 뭐 돌을 닦고 있다 이러고 있을까요? 돌을 닦고 있다는 거 우리 뭐랑도 변환이 가능할까? 뭔가 성찰도 가능할 것 같아, 그쵸? 일단 이걸 좀 생각을 해보고 올게요. 자, 자승자박에 휜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 사실상 얘는 뭐야? 누에 대한 외양묘사에 가까운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야? 누에라는 친구를 관찰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동반된 외양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휜 동굴로 들어가. 자, 자승자박이 뭐죠? 이거 아세요? 수불제라고 하죠. 스스로 불러온 재앙.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을 가두는 거야. 누이가 어떻게 변태하는지 아시죠? 자기가 실부면서 자기 그 고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맞죠? 그게 지금 이거 아니야? 맞죠? 이 신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 혼자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에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 그쵸? 이 번데기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가 돼? 나비가 되겠죠? 그죠?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된다.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에 힘없이 가능했을까? 자, 어느 날 해맑은 아침의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온다. 이게 뭐겠어? 변태가 끝난 거겠죠? 그죠? 회저처럼 고통스러웠던 연금술의 긴 밤을 지나. 이 긴 밤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비로소 하늘 백성의 날개짓이 신화되는 것이다.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누에의 왕은 없다.
누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벽을 뚫어야 하며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럼 이건 뭐야? 누에가 그 다음 진화를 하기 위해선 뭘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동안의 기간은 뭐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늘의 백성, 곧 나비가 된다라는 뭐 얘기였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가 지금 나올 건데 문제에 방금 나와 있던 가랑 연결시킬 거라면은 3번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네요. 자, 1번부터 같이 가볼게요. 자, 가, 다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나는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일단 있어요? 동일한 문장 구조? 일단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뭐 너무 많은 것까지 생각하며 글자를 쓰기도 하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건 뭐 그냥 바로 동관이 연결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다는 의인법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의인법 있어요? 어디 부분?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갖춘다. 뭐 이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다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서리적 표현 있어요? 그 있잖아.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 요 부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자, 나의 색채어 있어요? 뭐 천천히 찾아보셔도 돼요. 아마 나에서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 있기는 한데 뭐 그것도 있고 또 그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또 있잖아요. 그죠? 색채 이미지. 그 다음에 다에서는요? 다는 그래도 좀 찾기는 쉬울 겁니다. 휜 동굴 이거 있었잖아요. 그쵸? 휜 동굴. 자, 그 다음에 5번. 나와 다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일단 음성 상징어만 먼저 찾아봅시다. 나에서는 딱 하나 있죠? 쌀랑쌀랑 있고. 자, 다에선 있습니까? 다에서는 음성 상징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죠. 그 다음 2번.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이거 뭐라고 해석 가능해요? 나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그쵸? 부정적인 상황이야. 그쵸? 자, 니은 같은 경우는 그냥 일종의 변모 과정쯤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절한 겁니다. 1번. 자, 화자 자신이 겪는 슬픔과 어리석음을 회피하는 건 아니죠. 그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2번. 니은은 외부 세계에 대해 저항 아니죠. 그죠? 3번. 기억을 통해 화자는 새로운 생애의 의지를 다진다 라기보다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4번. 기억은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아니실 거고요. 자, 5번. 기억은 과거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화자. 이거 맞죠? 성찰하는데 좀 안 좋은 쪽으로 성찰하고 있을 뿐이지.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은 대상이 변모하기 위해 거쳐야 할 통가을의 행위를 드러낸다. 그쵸? 내가 변태를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어떤 과정인 거잖아. 그쵸? 자, 3번. 가를 참고하여 나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제 가랑 연결을 같이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나의 춥고 누긋한 방에서 디동배기에 복덕구를 안고 손을 쬐는 화자의 행위에서 자, 촉각적 이미지의 대비 있어요? 자, 추운 거랑 손을 쬐고 있는 거니까 대비가 가능은 하죠. 그쵸?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의 동굴로 들어가는 행위와 동굴을 열고 나오는 행위의 식구 대비를 통해 이것도 변모 과정 연결 가능하시고요. 3번. 다의 해맑은 마침과 긴 밤의 명암 대비를 통해 해맑은 마침은 언제 뭐야? 변태가 된, 나비가 된 상황. 그죠? 긴 밤은 이 누에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죠? 그럼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나의 한 방과 문밖. 그 다음에 밖과 안쪽 공간의 대비를 통해 자, 한방과 문밖이 있나? 일단 나부터 먼저 가볼까요? 한방 그 초반 부분에 있죠. 초반 부분에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아. 야, 한방인데 문 밖에 나가지도 않으면 이건 뭐 딱히 대비하고 보기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다의 밖과 안쪽 공간의 대비. 다에서 밖과 안쪽 공간. 요거는 대비가 좀 되긴 하네요. 그쵸? 근데 화자와 시적 대상이 지향하는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일단 나는 무조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뭐 얘기한 거 아니야? 머리 안 감았냐? 아이씨. 자, 너무 갑자기 이렇게 확 떠가지고. 자, 5번. 나의 자리에 누워있던 화자가 고개를 들어 눈을 떠서 천정을 바라보는 것과 다의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이 날개찍기 시작되는 것에서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이거 있죠, 그쵸? 그다음 화자의 행동 변화와 시적 대상의 상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겠네요. 자, 님들아, 일단 제가 좀 죄송한데 살짝 배 아픔의 이슈가 있어서 네, 잠깐 끊고 바로 페이지 보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고전소설이죠. 여러분들 맨날 제가 여러분들 내신을 한 1년 동안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아니 씨발 고전소설을 아무것도 안 나간 거 있냐? 일단 정현은 확실히 없었고 또도 없었고 서현도 없었고 너네도 없었잖아. 뭐 있었어? 춘향전? 뭐 잠깐? 진짜 개조금? 응. 근데 봐봐, 이런 상태야. 1년을 고전소설 없이 이제 지내왔는데,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러면은 모의고사에서 발리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잖아. 고전소설에서 맨날 개발리잖아. 그죠? 맞죠? 아니야? 자, 고전소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고전 쪽은 존나 쉬워. 거짓말이 아니라 존나 쉬워. 진짜. 고전소설 잘해? 고전소설? 할만해? 아니야? 자, 무조건 정해진 게 뭐냐? 자, 고전소설은 자, 대부분이 전적 작가 시점이죠.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서술상 특징에서 언급이 될 만한 건 뭐 있어? 편집자적 논평. 그죠? 서술자의 개입. 그럼 편집적인 논평이라고 했을 때 뭐야? 서술자의 감정이나 평가가 드러나는 거. 일단 이 시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의 고전소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순행적 구성이야. 일단 이거 두 개는 깔고 들어가야 돼.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 고전소설은 항상 두 가지의 축으로 나눠지죠. 그죠? 선한 편, 악한 편. 그죠? 선악고도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할 만한 포인트는 뭐냐? 다만 같은 인물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부분, 그거 말고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맥락상 생각해보면은 야, 여기서 뭐 주인공 나오다가 갑자기 뭐 원수가 나와. 얘가 뭐 괜히 뜬금없이 나오겠어? 비슷한 애겠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뭘 더 첨가를 해줘야 돼. 그냥 자주 나올 만한 부분. 영웅소설, 전쟁소설. 영웅소설 중에서도 그냥 영웅소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여성 영웅소설일 수도 있고. 여성 영웅소설이면 우리 뭐 생각하면 돼? 이 새끼들 여성이라고 대놓고 영웅 행세해요? 그렇죠, 반드시 남장이 필요하죠. 이런 거밖에 없다고요. 뭐 이렇게 어려워하시냐고. 문제 내야 될 것 자체가 어쨌든 일단 두 개는 확실해. 서술적인 특징.
그리고 내용상 일치 불일치. 나머지 보기 문제.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고전이 해놓으면 편한 거예요. 해놓으면 편한 친구들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러니까 고전소설 나왔다고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나중 되면 더 힘들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이제 고전소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현대소설 나오면 이제 뒤진다고요. 요즘 현대소설이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쵸? 육모소설 쉽지 않았죠? 네. 표고된 후지. 아, 네. 구모도 쉽지 않았죠? ABCD. 아니,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근데 공부가 근데 왜 안 돼? 아 장난. 원래 가끔 이렇게 놀리는 걸 좋아해서. 특히 현대소설로 넘어가시면은 요즘은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만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오냐? 자, 플러스 인물의 초점화가 나와요. 요즘 현대시 소설이 좀 더 다각화되고 조금 더 어렵고 막 이래요. 시대적 배경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없어. 그럼 고전소설이 확실히 해놔야 현대소설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요. 초창기에 국어를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고전시가랑 고전소설이야. 근데 이 벽을 넘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현대시랑 현대소설 문제예요. 어차피 얘는 정해진다라는 걸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나온다는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더 빡세다고. 이거 별거 아닐 때 우리 빨리 해놔야 돼. 지금 2학년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가 적어도 고전소설은 확실히 어느 정도 할 줄은 아셔야 돼요. 알겠냐고, 전지욱 씨. 예? 자, 한번 가봅시다. 3번 문제. 자, 옹금홍에서는 다양한 직위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직위가 뭔지 아세요? 예, 뭐. 아, 뭐, 또 뭔 생각한 거야?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왜 피식 웃어? 직위가 뭐야? 예? 직위. 친구. 맞죠? 근데 왜 그래? 네, 아니에요. 아이씨, 이거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진짜.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아무 생각 안 해.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왜 웃어, 씨발로. 웃지 마. 나 진짜 몰라, 근데. 왜 저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제가 얘는 뭘 기준으로?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대요. 직이란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물들은 이상적인 인물과의 직위관계를 추구한다. 자, 인물들은 자신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면서 상대의 의중을 탐색하는 대화를 통해 성별과 신분, 처지에서 비롯된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관계를 모색한다. 자, 이러한 직위관계의 양상을 통해 유교적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개인적 욕망을 인정하는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가 있다. 자, 근데 이거 잠깐만 변환을 좀 해볼게요. 직위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이라는 게 이제 뭐야? 이상적 인물인 경우가 좀 크다고 했었죠, 그쵸? 이상적 인물과의 관계를 맺는다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러면서 어떤 특성이 있었냐?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고, 그쵸?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고 또 뭐가 있었냐? 개인적 욕망을 표출한다고 했었고, 동시에 유교적인 질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맞아요? 요 세 가지 특징을 지금 요 소설에 한번 녹여봅시다. 그래서 얘네들은 친구들과 인물들 간의 관계가 좀 중요할 수는 있겠네요, 그쵸? 적용을 시켜봐야 되니까. 자, 한번 봐볼게요. 자, 홍랑자가 양창국의 뜻을 보고자 하여 선비로 남장에 묻길. 처음부터 누가 나오냐? 어떤 낭자가 나오는데 바로 남장 시전해 버렸죠. 자, 홍랑자가 일단 남장을 한 상태예요. 근데 구지백이 남장을 해서 물어보는 게 이유가 뭘까? 양창국의 뜻을 보고자 한다고 했었으니까 우리 아까 보기에 뭐 있었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 말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랑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그쵸? 떠보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자,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아나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른다면 이 또한 직이랴 할 수 있으리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서로 마음을
내 마음 아니? 이런 거 아니야? 그죠? 아이 새끼들 이거 연애 하기 전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뭐해? 아이 막 하잖아. 존나 떠보잖아. 아 너는 아니야? 다 상남자야? 그냥 씨발 야 고백 박어 막 이래. 난 너 좋아해. 막 이러지. 존나 차이고 이제. 두 분 다 그러시는 편? 절대 안 해? 무조건 떠봐? 그건 뭐야? 그냥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지우가 너가 ISTP지? 예? 너가 ISTP지? 네. 너도 혹시 그거 아니? 거긴 아니야? 너 F야? 뭐야? 네, 아무튼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ISTP는 대충 뭐라더라? 자기가 간택을 해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지웅이 간택할 사람 없어? 그 정도의 마음에 네 눈에 차는 애가 없어? 그럴 수 있다. 응. 자, 그 다음에 양궁자가 웃으면 배가가 자 일단은 지금 홍랑자랑 자 일단 지금 두 친구가 있죠. 어디 갔니? 우리 창국이 형. 근데 뭐 얘는 요거까지는 별로 난이도가 있진 않아 보여요. 그쵸? 양궁자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맞죠? 자, 배가가 검은고를 연주하여야 종자기가 있거늘 사람이 지조를 닦아 마음에 간직했다가 밖으로 드러내면은 구름이 용을 따르고 바람이 호랑이를 따르듯 같은 소리로 서로 응하며 같은 기운으로 서로 구하리니 어찌 모를 리가 있으리오. 그럼 뭐야?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른다니까. 그럼 나는 뭐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나 네 마음 알고 있다. 뭐 대충 이런 얘기겠죠? 그쵸? 자, 요거 잘 파악하셔야 이제 연애를 잘 하냐 못하냐로 나눠질 수 있으니 이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떠볼 때 잘 말하셔야 됩니다.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선비가 말하길, 자, 선비가 지금 누구냐? 홍랑자죠? 그러면은, 자, 얘는 다른 이름으로 이미 얘가 선비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양창국은 양궁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쵸? 세간에 신이 없은 지 오래되어 공공한 척이었을 때 사귄정을 부귀한 후 있는 자들이 흔히 있더이다. 부귀와 궁달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자를 볼 수 있으리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난했든 부자든 계속 그 태도가 한결같은 사람이 있냐라는 얘기겠죠. 그죠? 양궁자가 웃으며 옛말에 이르되 가난하고 천할 때의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지게미와 쌀겨를 먹으며 고생한 아내는 집에서 내보내서는 안 된다 하니 자, 요게 오히려 뭐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유교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포인트랑 연결 가능하신 거죠. 그쵸? 하니 부귀와 궁달에 따라 친소를 달리하면은 이는 경박한 일이야. 어찌 이 때문에 세상을 의심하리요. 선비가 웃으며 형은 충직한 사람이로다. 저는 본디 지조가 없는 사람이라 신하가 임금을 섬기고 선비가 친구를 사귐에 그 명망을 닦고 예절을 지켜 도리에 부합해 사귐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 재주를 드러나면서 형편에 따른 방도로서 사귐을 하는 사람도 있어. 형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처지에 맞게 사귀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얘기 아니야? 맞죠? 양궁자가 답하길 사람의 나아가고 물러남을 어찌 가벼이 논하리오. 성인에게도 공명정대한 원칙과 형편에 따른 방도가 있나니 군신과 부모 사이에 마음 한 구석을 비춰볼 따름이라. 나 역시 과거에 응시하는 선비로 덕을 닦아 이름을 드날리지 못하도 문장 찌꺼기로 망령되어 임금의 은혜를 얻고자 하니 자, 이 얘기는 뭘까요? 문장 찌꺼기로 망령되어 임금의 은혜를 얻고자 하니 나는 뭐야?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이 과거를 준비하는 걸 저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문장의 찌꺼기로. 이 어찌 귀중 처녀가 얼굴을 가리고 스스로 짝을 구함과 다르리요. 이로써 보건대 나아가고 물러남이 정대하고 깨끗하여 옛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가 몇이나 있는고. 선비가 미소하고 몸을 일으키며 밤이 깊었고 여행 중에 잠을 못 자는 것이 몸을 보살피는 도리가 아니니 무궁무진한 정담은 내일을 기약할지라 하면서 양궁자가 차마 떠나지 못하더라. 아직까지 내용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파악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 그쵸? 그냥 내가 봤을 때 요 지문에서는 보통 지금 이 둘 간의 대화 방식 정도나 아니면 내용 일치 정도의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쵸? 홍랑자는 양창국과 이별한 후 오랑캐 장수가 되었다가 그럼 여기 어떤 요소까지도 같이 있습니까? 여성용 요소도 같이 있죠. 그쵸? 명나라의 원수가 된 양창국과 다시 만나
그의 군영에서 사마라는 직책을 받고 추궁왕의 항복을 받아낸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양창국이랑 홍랑자랑 뭔가 지금 조력 관계인 것 같아, 그죠? 맞아요? 서로 간에 같은 편인 것 같아요. 자, 일지련이 부친 추궁왕을 모시고 막사로 돌아가 가만히 생각하길. 자, 지금 이거는 좀 다른 쪽의 애들인 것 같아, 그쵸? 다른 편이 있으면 우리 나눠달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추궁왕의 항복을 반환했다고 했으니까 추궁은 요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누가 있었냐면 일지련이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이 사람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적어만 두자고요. 자, 내가 아무리 사람 보는 눈이 안목이 없다 해도 홍장군은 분명 남자가 아닐 자라. 만약 여자라면 누굴 위해 만리 밖에서 종군했으리오. 양원수의 용모야 풍채를 보거내 비범한 장수요. 또 홍장군의 기색과 언사를 살피건대 잘못 조심해 무례한 뜻을 드러내지 않으나 은근한 정을 띈 듯하니 이 어찌 지기를 따르려고 남자를 변복해 종군하는 것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의심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 여자네? 잖아, 그쵸? 또 의심하길. 여자의 질투는 세상 부녀자의 일반적인 정이라 남자가 아니라면 홍장군은 어째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고 끝내 깨닫지 못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마음에 조급한 심정을 참지 못해 홍사마의 본색을 알고자 조용히 그의 막사로 가거늘. 자, 이거 대충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일지련이라는 사람이 얘랑 좀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항복을 했다 했잖아. 그럼 일종의 지금 얘랑 어떻게 보면 포로 관계일 수도 있으니 지금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홍사마가 고요히 홀로 앉아있더라. 일지련이 앞으로 나아가 아르길 제가 장군께서 살려주신 응대를 입어 휘하에서 모시며 정성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생각건대 제 처지가 남자와 다르고 군중에 여자가 있는 것은 예로부터 꺼리는 바라. 저의 부친이 이미 군중에 계시니 저는 마땅히 본국으로 돌아가 행국이 어그러짐을 면할까 하나이다. 홍사마가 웃으며 낭자의 말이 지나치 잠깐만 이거 약간 잠깐만요. 얘 일단 네 여자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씩 잘 생각해 보라고. 얘 남자로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야 됐어? 그죠? 근데 이런 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요소들이 막 나오잖아. 그죠? 이런 것들 잘 캐치해 주시라고. 낭자의 말이 지나치도다. 옛날 몽라는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 만리 밖에서 동군했으나 일찍이 그녀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거늘 낭자만 어찌 이에 구해되리오. 일지련이 눈길을 돌려 홍사마를 보고 웃으며 제가 오랑캐 따랑에서 자라 예법을 배우지 못했으나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은 성인의 밝은 가르침이라. 만약 군중에 처한즉 어찌 남자와 어깨를 나나란히 하고 자리를 함께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그러므로 몽란이 충효는 극진하나 귀방의 아녀자가 지켜야 하는 단정한 행실을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얘는 이 홍사마가 지금 남장을 하고 있는 걸 아는지 안 살짝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남자로 생각하고 일단 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홍사마가 이 말을 듣고 눈을 들어 일지련을 보며 양볼에 혼조 만발하여 오랫동안 말이 없던 잠깐만 이거 레즈물이? 씨발 이거 오씨 아무튼 예, 자신의 본색을 알고자 함인 줄 짐작하고 자기 행장을 수습하여 길게 탄식해 세상의 한결같이 단정해 규방 예절을 어기지 않은 여자가 몇이나 되리오. 혹은 환난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어기는 자도 있고 혹은 지기를 쫓아 예절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도 있으니 어찌 한 가지로 논할 수 있으리오. 일지련이 살해하고 돌아와 마음속으로 웃으며 나의 안목이 과연 틀리지 않았도다. 홍사마가 어떠한 여자로서 종군한 것인지 모르나 그의 말과 의로운 기상을 보건대 분명히 내 평생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맹세코 번화한 명나라를 구경하리라 라고 하더라. 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2번 3번만 갈 겁니다. 자, A, B를 이해한 내용. 자, 일단 A는 대충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홍사마가 얘기하는 부분이잖아. 그쵸? 그죠? 그리고 지금 누구한테? 일지련한테 뭐라고 얘기해? 아니 뭐 낭자만 뭐 어떻게 저렇게 뭐 일하면 안 되는 거냐? 뭐 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B 같은 경우는 또 B는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뭐 여자라고 해서 못할 거 뭐 있냐? 라는 맥락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하나씩 볼게요. 자, A에서는 몽란의 고사에 나타난 옛날의 일과 일지련의 상황은 뭐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단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예요? 같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저런 상황이랑 네 상황이랑 다를 게 뭐야? 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이거 이해돼요? 자, 그다음에 2번. B에서는 사례를 들어 여인이 군중에 머무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일지련에 알려주고 있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이런 사정도 있고 저런 사정도 있는데 뭐 왜 욕만 그러냐 이런 얘기죠. 3번. A에서는 군중에 머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일지련의 걱정을 위로하고. 이거 맞죠? B는 군중에 머무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그죠? 자, 4번. A에서는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일지련의 계획을 실현 불가능성을 이유로 두고 뭔가 만류하고 있지는 않아.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5번. A에서는 여인이 지켜야 될 행동에 대한 일지련의 의견이 과도하다고 평하고. 이거 맞아? 그쵸? B는 당위적 윤리규범을 내세우는 일지련의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있다.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는데 뭐 아무리 뭐 어떠냐라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죠? 3번 가봅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용적인 뭐 면보다는 그냥 선지 보면서 파악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홍랑자가 선비로 남장해 양궁자의 뜻을 확인하는 데에서 직위관계 형성에서 성별이 사회적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남장이니까 남장을 했으니까 뜻을 물어본 거지 그냥 여자로서는 뜻을 못 물어본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자, 2번. 양궁자가 자기는 같은 소리로 서로 응하며 같은 기운으로 서로 구하리라 하고 하는 데서 직위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인 또 맞죠? 3번. 일지련이 홍삼아가 어째서 이처럼 자신을 아끼는지 알고자 하면서도 예법에 대해 문답하는 데서 자, 직위관계 형성을 위한 탐색 과정에서 인물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면 알 수 있다. 자, 아끼는 걸 알고자 하면서도 예법까지 얘기했다는 건 그래도 약간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일종의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의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볼 수 있는 거죠. 4번. 홍랑자가 양궁자에게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자에 대해 묻는 것과 자, 일지련이 자, 요거 끊어주시고요. 자, 요거 끊어주세요. 자, 두 가지 부분이죠. 일지련이 홍삼아의 의로운 기상을 믿는 데서 인물들이 지휘관계에서 상대방의 도덕성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일단 양궁자한테는 연결 가능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홍삼아의 의로운 기상을 믿는다도 마찬가지죠. 그쵸? 의롭다라는 부분. 자, 5번. 양궁자가 덕이 모자란데도 임금의 은혜를 얻겠다는 것과 자, 일단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자,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야? 과거 시험을 통해 이제 임금에게 다가가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 아니야? 그냥 대충? 그죠? 그 다음에 일지련이 명나라 구경을 결심하는 데서 직위관계에서 유교적 질서와 개인적 욕망의 추구가 동시에 인정됨을 알 수 있다. 자, 일단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일단 뒤에 앞에 부분에 자, 유교적 질서는 뭐야? 과거 시험을 합격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얘가 뭐 딱히 유교적 질서를 따른다는 말이 안 보였어요. 가에서는. 그쵸? 그죠? 그리고 근데 개인적 욕망의 추구는 연결되나요? 그죠? 그건 연결이 되시죠? 그럼 뒷부분 일지련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는 제가 아까 언급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그쵸? 유교적 질서 따르긴 했었죠. 이게 뭐 여잔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일단 미리 깔아뒀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 욕망의 추구. 얘가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건 많은데 앞에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비문학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아까 고전소설 같이 한 걸 잠깐 리뷰를 좀 해볼 건데 방금 얘네는 장면이 두 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대화를 하는 대상이 각각 달랐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쪽 대화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줘야 되고 대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줘야 되고 그죠?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둘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였나? 근데 얘네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대부분 뭐였어요? 유교적 질서와 관련된 대화들을 했었던 거잖아. 그쵸? 맞죠? 그럼 그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본인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중을 떠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됐었죠. 그쵸? 맞아요? 응.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고전소설을 마주하셨을 때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우리가 당장은 요거를 이거 대화를 이렇게 대화가 나눠지는구나 이거 당장 생각은 못 하시더라도 조금이라도 그걸 구성을 하실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실제로 아까 문제도 어땠어요? 다 대화 관련해서만 나왔잖아요. 그죠? A와 B는 무슨 뜻이었으며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직위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 이거 지문 하나 하고 쉴게요. 지문 하나 하고 쉰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매주,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문법이 하나씩 있다 했었죠. 그쵸? 네,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문장 성분 나옵니다. 네, 문장 성분 나와요. 그리고 제가 오픈톡에다가 조만간 공지를 한번 더 할 건데, 여러분들 그 문법 특강 하실 분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문법이 후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당신이요? 이번에 좀 환희는 문법 좀 어땠어? 괜찮았어? 좀? 잘했어? 뭐 어려운 거 없었어? 이번에 몇 점 물어봐도 돼? 90점? 88점? 이번에 1등은 몇 점이야? 92? 91? 참 괴물 같은 애들 많네. 응. 그치 지호야? 너 문법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문법의 문제야 문학의 문제야? 문법의 문제야? 문법 듣자 안 되겠다. 맞다 여기서 지금 오픈톡 안 들어오신 분 있어요 혹시? 친구 말고. 다 들어가셨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인원이 다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너는 내가 뭐 내일? 오늘? 너 번호 있나? 모르겠네. 있을 거다 아마. 제가 귀찮아서 연락 삭제를 잘 안 해요. 아무튼 그 초대 드릴게요. 와서 한번 보시고. 근데 우리 문법은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매 화작 이제 화작론 불가능해. 님들 문법 안 하면 이제 좋대요. 예. 아니 뭐 제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도 사실 문법을 졸라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역 때. 지금 못하면 좋대지 당연히. 현역 때. 예. 제가 문법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국어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고3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뭐 사실 문학이랑 비문학은 계속 풀다 보면은 늘어요. 근데 뭐 문법은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은 그걸 도저히 풀 수가 없어. 물론 요 정도는 풀 수 있다.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 문법 풀 때 지문형 문제 있잖아. 두 문제 엮어서 나오는 거. 그건 그래도 풀만해. 근데 나머지 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은 안 되는 거지. 그죠? 진짜 감으로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맞을래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문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해야죠. 그죠? 거기다 또 뭐도 있어. 우리 화법과 언어에서도 그러니까 그 대충 1번에서 10번 문제 중에 가끔 7에서 10번 문제? 여기에서 언어가 또 나온단 말이야. 저번에 뭐가 나왔었냐? 그거 나왔잖아. 문법 요소 나왔잖아. 10월 모의고사. 기억 안 나죠? 이상한 얘기. 하여튼 기억은 안 나겠죠.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고. 문법만 오리지널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섞여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문법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못했던 문학이랑 비문학을 좀 하지만 우리 특강 때는 문법만 쭉 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문법적인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꼭 좀 들어주시고 쌍음색 알았어. 머리 안 감았냐? 가. 제가 가면 돼. 응.
자, 44페이지 요거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생각보다 짧습니다. 네, 짧아서 할만할 수 있어. 왜? 너무 쉬워 보여?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수특에 있는 비문학도 좀 섞을까 말까 이런 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니면 기출에 있는 것도 좀 섞어볼까 말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이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자, 아마 1월 달에는 이렇게 할 거고, 2월 달에는 네, 네, 조금 빡세게 다시 엮어서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주 그냥 지문이 개 족같았잖아요, 그죠? 이건 자? 졸려? 커피 먹어. 다 먹었어? 아이씨, 야, 무슨 잠 깬다고 커피를 드셔야지. 목 아파서? 감기야? 마스크를 쓰고 와야지. 목만 아파? 어디서 소리 지르고 하니? 노래방 갔구나. 네. 자, 볼게요.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받는다. 직업, 재산, 학력, 지위 등의 외적 조건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대신하는 기준처럼 여겨지며 사람들은 그것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한다. 이러한 풍조를 비판하며 인간 삶의 근본적 양식을 소유 중심의 삶과 존재 중심의 삶으로 구분한 에리 프롬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걸 접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2학년 독서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문이 단순한 생활 태도의 차원을 넘어 인간 존재의 성숙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뭐야? 야, 이거 철학가야. 철학가면 우리 뭘로 생각하자고? 그냥? 이 새끼가?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 궁금해서 뭐라고? 저기 지금 수입하셨잖아. 수입하고 수입산이잖아 여기. 그쵸? 얘기해봐. 거기에서의 이제 생각회로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뭔 얘기하려나 말했어? 개소리라고요? 철학은 개소리라고? 내가 그랬니? 그럼 그거 아직도 기억해요. 맞아요, 개소리 맞죠? 그쵸? 근데 제가 개소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그냥 뭐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과도하게 이해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쵸? 얘는 단순히 뭐라고 주장이라고 했잖아, 그쵸? 주장으로서 받아들이자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삶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랑 뭐가 나왔냐? 소유와 존재 중심 삶, 그쵸? 소유의 삶과 그다음에 존재 중심의 삶. 우리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경쟁은 사실 뭐에 가까운 거예요? 소유 중심의 삶인 거겠죠, 그쵸? 방금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한다. 그거의 그 대표적인 얘가 뭐예요? 인스타 씨발 거 맨날 여기서 근데 있잖아 맨날 그 사진 찍으면 다 뭐야, 여기 이렇게 벤츠 있고, 요즘 벤츠도 아니야, 이제 포르쉐 정도는 돼야 돼. 아무 데서나 그렇게 인스타 올리면 안 돼요. 벤츠 올리잖아? 꼴랑 벤츠 가지고 이제 깝치냐. 이제 벤츠 얼마 안 하거든요, 그죠? 거의 뭐 벤츠 한 몇 천이면 사요. 몇 천, 별거 아닌 돈이라는 말하는 거 자체가. 포르쉐는 최소 얼마야? 1억 2천이에요. 요즘 벤츠 개나 소나 사고 다녀요. 물론 저는 개나 소나가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그러고 맨날 이거 뭐해? 롤렉스 해가지고 다 오메가 이러고 존나 인지를 존나 찍고 다니잖아. 지웅이야? 뭐 그렇게라도 해서 갖고 있으면 다행이지. 본인 거면 괜찮아. 근데 이제 막 빌린 거야. 렌트. 야, 포르쉐 렌트 그 소카에서 하나 나왔거든요, 새로. 911. 그거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160만 원이야. 걔는 꼼수 부리는 게 뭔지 알아요? 무슨 주차를 이상한 지하 주차장에 넣어놓는데 지하 8층이나 되나요? 그럼 이제 뭐야? 이걸 나갈 때까지 한 7번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 주차장이 또 개 좁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긁기라도 하면 예 이제 바로 이제 뭐야 인생 하드코어 난이도 되는 거죠. 네, 그거 비싸요 그거 존나. 예. 그럼 이제 뭐야 하드코어가 되는 게 뭐 수리비도 있겠지만 이제 그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휴차료도 내야 돼. 아까 하루에 160만 원이라 했죠? 일단 만약에 수리를 해서 한 일주일 걸린다 쳐요? 그럼 160 곱하기 얼마야? 7 해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 돈이에요. 뭐 아무튼 저 비교하는 삶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자 아무튼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유 중심의 삶이란 인간이 자아를 외적 사물이나 개념에 의존해 구성하는 삶의 방식을 뜻한다. 자 요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외적 사물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다. 요거고요. 이 방식에서 사람은 지식, 권력, 명예, 관계 등을 충족하여 자아를 확보하려고 하며 자 여기는 요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한번 쳐주자고요. 지식, 권력, 명예, 관계 이러한 소유가 줄어들거나 상실될 경우 자아 역시 흔들리게 된다. 여기에 지금 뭐 예를 들어 관계라고 해본다면 아니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들 다 지금 뭐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인프라가 있지 않아요? 친구들? 야 걔네 끊어지면 당연히 자아의 상실감이 있지 않나? 그쵸? 네. 만약에 둘이 친구야 아닌가? 아무튼 둘이 친구야. 근데 갑자기 얘 뭐야 여기도 친구야. 근데 여기 갑자기 이제 너 쌩깐데 맨날 이상한 소리 해서 쌩깐데 그럼 씨발 자아의 상실감을 잊지 그건 아니야? 그러든지 말든지 막 이런 거야? 역시 존재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자, 아무튼 반대로 존재 중심의 삶은 내면의 자율적 활동과 실천을 통해 자, 요것도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자, 내면에 여기다 할게요. 내면의 자율적 활동. 이 외적이란 것과 내면 요게 제일 큰 점이죠. 요 차이점이죠. 그래서 자기를 실현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삶의 방식이다. 자, 얘는 뭐가 먼저야?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타인 관계야. 자, 그에 비해 얘는 어때? 외적인 것이 있는 상태로 관계를 맺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타인 관계가 우선이야. 근데 얘는 뭐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내가 완성이 돼야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솔직히 저 말이 맞긴 한 게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또 계속 뭐 나이가 들고 이러시면요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겠죠. 대학교 들어가면 또 이제 막 약간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스탠스를 두 가지로 나눠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 인맥 쌓아야 돼 이러면서 그 영향력 있는 친구한테 알랑방구 존나 끼고 술도 사주고 막 그 지랄 존나 한단 말이야. 그런 루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걔는 내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손절당해. 네. 두 번째는 뭐야? 내가 내 그릇이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자는 주의가 있어요. 이런 루트도 있어요. 이러면은 나는 그냥 이 사람이랑 친하게 그러니까 그냥 나랑 뜻이 맞아서 친하게 지냈을 뿐인데 얘가 갑자기 알고 보니까 권력이 존나 센 새끼야.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첫 번째 루트를 많이 타다가 존망하는 경우가 진짜 많고 두 번째 루트 타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맥 좀 쌓아야지 여기 좀 괜찮은 애 있는데 유명한 애들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깝치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막 술도 사주고 막 하고 막 알랑방구도 존나 끼고 해봤는데 이거 그게 의미 없어. 그냥 나랑 뜻이 맞는 사람이 알고 보니 개쩌는 애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누구랑 막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센 애들 이렇게 친해지게 나 씨발 나 이 새끼 좀 아는데 야 깝치냐? 깝치냐고. 옛날에 이런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 그런 게 좀 있잖아. 없죠? 여러분들 아니야? 물론 저 때와 여러분들의 그 시대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자, 아무튼 존재 중심의 인간은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아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아를 이해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다. 자, 이러한 삶의 방식에 대한 구분,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한 구분, 요거죠. 요 구분은 인간이 자유를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대한 물음과도 맞닿아 있다. 아, 그럼 이거는 어떤 자유에 대한 태도로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프롬에 따르면은 인간은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의 폭을 넓혀왔지만 나 나갔다 와. 나갔다 와. 나갔다 와. 이거 입고 갔다 와. 응. 빨리 꺼져. 꺼져! 나 여기서 조는 건 좀 처음 봤는데. 진짜 왜? 저러시면 안 되죠. 뭐가? 어른이 돼서 많이 이 그대로 얘기해? 괜찮아요. 이 2시간밖에 못 잤대. 아, 이제 물론 이걸 하시느냐 그렇긴 한데 네, 좀 빡치네. 아무튼 돈 주지 마요. 네? 시간 빼? 네. 아니 네, 너무 이제 수업할 때도 이렇게 안 좋았는데. 자, 아무튼요. 아까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인간은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의 폭을 넓혀가죠. 여기부터죠. 이로 인해 동시에 불안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다. 전통이나 권위에 의해 삶의 방향이 정해졌던 중세시대에는 그에 순응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근대가 도래한 이후 자유가 확대되면서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는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심리를 가진다. 그렇죠. 너무나도 자유로우면 어떡해. 여러분들 막 이제 딱 성인 됐어. 어때? 술 처먹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어. 담배 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 여러 가지 막 썸 타도 별 말이 없어.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누구 거야? 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술 존나게 처먹다가 만약에 그 한겨울에 막 지하 주차장에서 잠들어.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육개장 엔딩이죠. 그죠? 님들이 먹는 게 아니라 님이 대접해야 돼, 육개장을. 장례식 엔딩이야. 이거 제가 지금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제 친구 중에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저 좀 미친 새끼야. 아니, 아무리 술이 좋아해도 겨울에 적당히 처먹고 집에 들어가야지. 지하 주차장에서 잠을 왜 쳐자냐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너무 허무하게 가셔가지고요. 예. 진짜예요? 진짜라고. 나랑 엄청 친한 건 아니고 그냥 주위에 아는 사람 정도였는데 뭐 그렇게 됐다니까 좀 어이적이 없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도파민만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게 또 뭐야? 이렇게 막 한 두세 명 썸 타다가 만약에 그 세 명이 원래 몰랐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기점으로 해서 알게 됐어. 그럼 본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네, 제 얘기고요. 막 이러면서. 네. 자, 아무튼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그거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은 건 아닌데, 그죠? 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는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피하고 프롬에 따르면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거 나온다. 자, 자유에 대한 도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했었대요. 그 여러 가지로 나타난 것 중에 그 대표적 양상이 대중과 사회의 기대에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켜 순응하는 기계적 동조이다. 자, 이게 무슨 특성인지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기계적 동조 양상을 보이는 인간은 외면상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기계적 동조니까
자, 외적으로는 자유로운데 자, 실질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한대요. 자유롭지 못한대요. 이러한 태도는 소유 중심의 삶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기계적중 동조는 옆에다가 소유 중심의 삶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우리 소유는 여기까지도 연결된 거니까. 자, 즉 자율성과 불확실성을 감당하는 대신 현대 소비 사회에서 인정받는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는 것이다. 자, 그럼 얘는 소유가 뭐가 된다고요? 안정감이 된대요. 여러분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여러분들이 막 이제 나 여자친구 사귀었어. 근데 얘가 진짜 이뻐. 막 카리나급이야. 근데 성격은 개차반이야. 근데 일단 여러분들 만나죠. 왜? 존나 이쁘니까. 그리고 일단 만나고 뭐해? 아이씨, 내 여친 존나 씨발 장원영 닮았지? 개쫄지? 소유함으로써 안정감을 얻는 거야. 근데 봐봐, 여러분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표면적으로 난 씨발 개쌉 알파담 장원영 사귀었어. 씨발 장영현 같은 애 사귀었어. 이지랄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까보면 어때? 그 둘은 성격이 존나 안 맞아요. 그래서 맨날 싸워. 그리고 얘는 맨날 이제 뭐야? 막 저자세 하는 거야.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 방금 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이 상황이라고. 일단은 뭐야? 내가 소유함으로써 안정감을 얻는 거잖아. 씨발 나 이런 남자. 근데 현실은 좀 이거잖아. 자, 그 다음에 이에 비해 존재 중심의 삶은 인간이 자유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는 자신의 선택과 실존을 책임지는 삶의 방식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지배나 종속이 아닌 자각의 밑줄, 상호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프롬은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유에 기반한 위장된 안정에서 벗어나 불안과 책임을 수용하는 존재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의 방식의 추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2번, 3번만 딱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요건 솔직히 쉽겠죠? 네. 자, 기계적 동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대중에 대한 동조를 통해까지는 맞는데, 자, 옆에 선택의 폭을 넓히나요? 오히려 좁아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자, 개인의 자율성이 확대되기 이전에 나타난 중세적 삶의 양상은, 우리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중세적 삶의 양상은 단순히 뭐 하는 거였어요? 수행하는 거였잖아. 맞아요? 3번.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인간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양상. 유일한이 틀렸죠? 너무 극단적이야. 그쵸? 4번. 사회의 기대에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타인을 지배하는 삶의 태도다. 살짝 헉할 수 있어요. 그쵸? 사회의 기대에 자신을 일치시킨 것까지 맞는데 타인을 지배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것만 보고 선택하는 그런 패턴들 너무 많죠? 많이 하시죠 맨날. 그죠? 이거 4번 씨발 맞는데 이러면서. 자, 5번. 소비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안정감을 얻는 삶의 태도이다. 자, 이거 살짝만 바꿔보자. 자, 안정감. 뭐를 안정감 준다고 했어? 소유하는 것을 안정감을 준다고 했잖아. 내 여친 개쩔지? 이런 거잖아. 그죠? 왜? 상상되니까 신나? 아니요? 장원영 닮은 애 별로야? 마른 애는 싫다? 카리나?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럼 누구 얘기해야 돼, 대체? 그런 애가 있나? 있어, 그런 애가. 일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예? 아니, 불량연애 얘기하는 거야. 일본 그 얘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자, 그 다음에 3번. 자, 보기에 푸코가 윗글의 에리 프롬의 견해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보기 한 번만 분석을 해볼게요. 자, 푸코는 권력이 중세적인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억압적 힘을 넘어, 자, 인간의 행동과 사고, 욕망, 심지어 자아까지 구성하는 생산적 메커니즘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권력은
단순히 개인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형성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얘가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 권력은 개인을 형성하는 장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것만 미주 칠게요. 권력은 개인을 형성하는 장치. 자, 푸코는 자기 자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 권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자각은 사회담론이 제공한 언어와 규범을 내면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푸코는 자유를 고정된 상태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자기 구성의 과정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자유는 자기 수양으로 특정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규범과 권력 장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태도에 가깝다. 아, 어떤 부분이 에리 프롬과 차이가 있는지 알겠네요. 회복하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갈라지네. 맞죠? 자, 요거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요거 잠깐 풀 시간 드릴게요. 한 1분이면 되겠죠? 자, 요거 푸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권력은 개인을 형성하는 장치. 그 다음에 자유는 특정한 모습을 회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걸 기준으로 자, 요 문제 바라봅시다. 한 5주 반은 갔다는데 당연히 비문학 한 2지문하고도 반이 남았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혹시 견지라는 말 뭔지 아세요?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견지라는 게 뭐냐면 그 의견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3번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할 때라는 건 비판적 태도를 유지할 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몇 번까지 했어? 쉽게 좀. 어우, 잘했어. 좋아요. 다 푸셨나요? 제가 그 단어의 뜻을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우, 답들이 다들 이제 중구난방인데? 와, 씨, 난리 났어. 그냥 어려. 타임 스탬프 있는 거 다 넣어줘. 짜라짜짜짜. 어휴, 자, 볼게요. 자, 3번 했다, 손. 3번. 하나, 둘, 셋. 한 명 더 없냐? 네! 남겼는데, 그죠? 없어? 3번. 없어? 이제? 3번 볼게요. 자,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잠깐. 문제를 잘 보자고 했어. 푸코가 에리 프롬의 견해에 대해 보일 반응이잖아요. 그죠? 자, 인간은 주어진 자유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권력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할 때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이 어디에 있어요? 네? 뭐라고요? 맨 마지막 있잖아. 주어진 규범과 권력 장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태도에 가깝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푸코의 견해는 그 부분이잖아. 그 에리 프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어진 자유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푸코가 아니라 에리 프롬의 견해는 뭐였어요? 자, 거기 봐봐요. 맨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에 비해 존재 중심의 일의 삶은 인간이 자유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그 푸코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여보세요? 예. 알겠냐고. 너도 3번이라 했냐? 알겠어? 뭐 있는 걸 못 찾아. 자,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돼? 주장이잖아. 그럼 에리 프롬 쪽에서도 찾아줘야 되고 푸코 쪽에서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둘 다 찾아달라고. 찾는 문제야. 왜 자꾸 보기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자, 답은 4번이거든요. 현대사회에서 소유의 의존에 자아를 구성하는 모습은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억압적 힘에 굴복한 결과로 해석해야 된다. 자, 이게 지금 이거 완전히 틀린 게 뭐야? 푸코의 주장을 봐봐. 권력이 중세적인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억압적 힘을 넘어라고 했잖아. 다른 뜻이라 했잖아. 푸코가 이런 말을 뭐하라고 하겠어? 이걸 넘어였어. 그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지. 그 뜻을, 그 뜻도 포함되고 그 이외의 것도 포함된 거지. 왜 이렇게 시무룩해져 있죠? 네. 왜 이렇게 시무룩해졌죠? 못 맞춰서? 네. 클리닉 자 나와가니까 맨날 뭘 받아가, 이씨, 박씨. 응? 자, 4번이 어쨌든 정답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선제하신 분 있으세요? 난 막 5번이요? 잠깐 볼게요. 자, 상호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삶. 일단 이건 뭐야? 존재적인 삶이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고도 사회에서 제공한, 자, 이거 사고도에서 끊어봐. 그 다음에 사회에서 제공한 규범을 내면화했다. 자, 이거는 누구의 얘기야? 푸코의 얘기 아니야? 네 번째 줄에 있죠. 나는 어떤 존재라는 자각은이라 했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방금 우리가 상호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삶, 이거 존재적인 삶이잖아. 에리 프롬 입장에서. 그치? 이거는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떤 존재다랑 연결 가능해? 그렇게 연결시키면은 사회담론이 제공한 언어와 규범을 내면화한 결과다. 이것도 내면화한 결과다. 이러면 연결 되시냐?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그쵸? 아우, 이게 뭐야? 이거 걔 마음에 안 들게 생겼네. 자, 뭐 대충 뭐겠어요, 이거? 또 과학 지문입니다. 예, 과학 지문. 그것도 생물 혹은 뭐 화학 이쪽이잖아요, 그쵸? 얘네가 어떤 순서로 가는지,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인간은 다양한 외부 자극에 대해 감정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감정은 뇌의 특정 부위의 작용과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그리고 내분비계의 호르몬 분비라는 생물학적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다. 지금 자, 몇 개 있어? 3개 있어. 1번, 뇌의 특정 부위의 작용. 그다음에 2번,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3번, 내분비계의 호르몬 분비. 3가지네요. 그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은 단기적으로는 신체의 연쇄적인 생적 반응을 유도하며 장기적으로는 체내기관들의 기능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예, 스트레스가 뭐라고 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밤새면 여러분들 뭐 어디 아프시거나 그래요? 아직까지 그런 거 없죠? 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왜 웃어? 입에서 뭐가 자꾸 생겨요. 구내염. 그 알보칠 꼭 필요한 거 있잖아. 자꾸 그런 게 생겨요. 근데 저 밤도 못 새겠어요. 최근에 좀 밤을 몇 번, 한 2번 정도 샜는데, 저번 주에 이제 마지막 연말이라고 해서 막 그 파티가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잘 불러줘가지고 잘 갔다 오고 그러는데. 가서 이제 뭐 무리해서 놀 때마다 여기가 자꾸 아파요. 좋댔어요. 아무튼. 자,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외부 자극이 감각기관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자, 거기 동그라미 편도체를 자극한다. 자, 스트레스. 나는 얘는 자극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뇌의 편도체를 건든대요. 편도체를 건드는데, 편도체는 자극이 위협적인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신속하게 불러일으킨다.
이에 따라 교감신경계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 활성화되는데 하필 또 순서로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일단 얘랑 관련되어 있는 거는 교감신경.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이렇게 연결되는 것만 일단 해주시고요. 교감신경계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과흥부는 다양한 신체 기능을 교란하면서 얘로 인해서 뭐가 생긴대요? 과흥분이 생긴대. 그러면서 지금 뭐랑 연결된다고 했어요? 교란하면서 뭐가 생길 수 있다? 고혈압.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클리닉 하시는 거 보면 이제 맨날 별거 아닌 걸로 틀려. 이제 그럼 이제 뭐 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교감신경이 과흥분 되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고혈압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교감신경계는 편도체에서 시작된 경고 신호에 의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됨에 따라 자극된다. 자, 지금 교감신경계가 편도체에서 뭐 하고 있대요? 경고 신호에 의해 뭐가 분비된다고요? 이쪽에 노프라고 쓸게요. 노프에피네프린인데 뭐 요프라고 쓸게요. 나 노르고요. 노프가 아니라 노르고요. 노프는 아니죠. 노시 아무튼. 네. 그 다음에 편도체의 경고 신호는 뇌 한가운데 있는 뇌관으로 전해지며 뇌관에 있는 청반에서는 노프에피네프린을 뇌 전체로 내보낸다. 자, 잠깐만요. 여기에 있는 얘가 얘한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뇌관으로 가죠. 그죠? 뇌관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누구? 청반이란 친구가 있는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간다고? 뇌 전체로 보낸대요. 그죠? 뇌 전체로. 네. 그 다음에 교감신경계가 자극되면은 혈압이 상승하는 등 주요 장기와 근육에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반응이 일어난다가 이제 첫 번째 경고야. 우리 첫 번째 경고 뭐였어요? 뇌의 특정 부위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1번에 대한 설명이야. 끝났죠. 그쵸? 1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경로는 편도체에서 시작된 경고 신호가 자, 내분비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를 활성화시키는 데에서 시작한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 경고 신호가 시상하부를 활성화시킨대요. 저는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얘는 뭐랑 연결된다? 내분비계랑 연결시킨다. 자, 그 다음에 시상하부는 뇌관 위에 위치하는 부위로 시상하부가 활성화되면은 뇌하수체가 자극되며 이에 따라 부신해서 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뭘 자극해? 뇌하수체를 자극해요. 그 다음에 이런 물질이 있었어요. 에피네프린인가 그 다음에 코르티솔.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자,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은 심박수를 높여서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분출하도록 하여 근육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얘는 그러니까 뭐야? 심박수를 높인대요. 한마디로 뭐야? 그 귀칼에 붉은 반점 같은 느낌이죠? 네. 그거 언제 발현해? 씨발, 요게 새끼들, 상현 새끼들 만날 때마다 갑자기 부금을 막, 심장 막 250 RPM 빵빵 하잖아. 그러니까 몇 살까지 못 살아? 25살까지 못 살잖아. 귀칼 안 봤냐? 다 봤잖아. 시험 끝나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봤냐? 알았어? 그런 게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코르티솔은 면역계를 일시적으로 억제시켜 상처로 인한 염증을 방지하며 뇌에 있는 해면의 기능을 억제하여 편도체를 더욱 활성화시킨다. 자, 일단 얘는 면역을 억제한대. 그리고 중요한 거, 자, 편도체를 더 활성화시킨대. 잠깐, 이 편도체 새끼 자꾸 뭐 있어?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 편도체에 영향을 받는 데잖아. 그럼 편도체가 활성되면은 더 스트레스 받겠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해마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기억이 형성되는 유일한 곳으로 평상시에는 해마가 자, 뭐라고 했어요? 억제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표면이 코르티솔에 반응하는 수용체로 되어 있는 해마가 코르티솔에 의해 무력화되면 이렇게 된대요. 학습 능력과 기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자,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게 있었던 일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막 과도하게 막 어떤 괜히 잘못 고백했다가 개세게 차여가지고 이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으면 나는 고백한 사실조차도 까먹는 거야.
왜 지웅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왜 서로를 보죠? 자, 아무튼. 자,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은 해마 회백질을 양적으로 감소시키기도 한다. 편도체가 과도하게 흥분하면 개입, 계획 수립, 의사결정, 충동 억제 등 고차원 인지 기능과 감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 피질의 기능이 저하되며 이에 따라 인간은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게 된다. 한마디로 뭐만 한다는 거야? 그렇잖아. 도파민만 추구한다고. 이성적인 판단이 사라져. 뭐야, 도파민만 추구해. 내게 내고 싶어. 도파민. 아무튼. 자,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뇌에서의 세로토닌이 합성 및 분비가 감소하고 도파민의 보상회로 기능도 저하된다. 이러니까 뭐야? 도파민의 보상회로가 저하되면 더 센 도파민이 필요한 거예요. 예. 세로토닌은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이것이 감소되면 우울감을 느끼기가 쉽다. 아무튼 세로토닌은 약간 어떤 거냐면은 안정된 감정을 주는 친구들이에요. 도파민과 조금 다른 종류의 행복이야. 도파민은 뭐야? 씨발 자극 빵빵 이러면 막 여러분들 매일 밤에 다 하시잖아. 그죠? 쇼츠 보면서 도파민 채우잖아. 다른 걸 생각하신 것 같긴 한데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아무튼 네, 이것이 감소되면 우울감을 느끼기가 쉽다. 또한 코르티솔의 과잉 분비. 코르티솔이 뭐였지? 스트레스 받는 거였죠. 그쵸? 쾌감과 보상감을 느끼게 해주는 도파민의 생성마저 억제하여 예. 과거에는 즐거웠던 활동들에 무덤덤하게 되어 우울감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도파민을 더 추구해야 되는 성질로 바뀐다 했었어요. 자,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즉 부정적 자극을 긍정적 자극보다 훨씬 빠르게 감지하며 기억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경험을 성공적 경험보다 더 많이 저장하는 경향이 있다. 편도체가 불완전한 정보에도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이러한 경향성을 잘 보여주는데 이는 진화 과정에서 포식자의 습격과 같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 생존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엔 이러한 편향성을 보정하여 뇌와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요거는 2, 3, 4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3번 문제 같은 거 풀기 좀 쉽다고 했죠? 가 같은 경우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은 해마 회백질을 양적으로 감소시키기도 한다. 이거에 대한 이유라는 거겠지? 이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만약에 아까 저 가를 하고 바로 문제 풀었으면 10초 컷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이유가 그 해마에 뭐가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지우야 너 이거부터 이거 다시 시작해. 안 한 지 좀 됐잖아. 그지? 중상도 풀만했는데 할만했어? 중상 말고 상은 있는데? 상은 아직까지는 좀 감이 떨어져가지고 응. 중상은 딱 할만했는데 응. 여기 답지가 다 어디 갔냐? 중상 풀고 가지. 중상? 아니야 너 일단 이거 해보고 다시. 근데 이것도 털릴 거야 아마. 너 요즘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감이 좀 떨어졌어. 뭐 하고 있니? 정신 뭐 차리니? 정신 아이 차리니? 이 3, 4번. 아. 맞출 수 있는 거지. 제 거 본 거 아니지? 내가 물어볼 거야. 아니 방금 맞아요. 확실해? 어. 오늘 졸리니? 큰일 났네.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시네. 어? 그런 거 같더라고. 난 일찍 잤는데 3시. 저 4시에 잤어요. 왜 늦게 잤어, 이 쌍놈 새끼야.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뭐 재밌는 거 뭐? 넷플릭스 뭐 보는데? 종말이 발키리? 아니 저는 애니 안 봐요. 그럼 뭐 보는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봐요. 다큐멘터리를 왜 보고 있어? 개 재밌어요. 근데 백종원 나오는 거. 흑백요리사? 그거 재밌냐? 우리 어차피 처먹지도 못할 거. 그거 봐서 뭐해? 그냥 백종원이 재밌어요. 자 이제 해도 됩니까? 자, 2번 생각보다 많이 틀리셨네? 큰일 났네. 자, 이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3번 하신 분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3번 했다, 손. 하나, 둘, 2분밖에 없어요? 응. 너 내리세요. 응. 자, 이거 답이 4번입니다. 자, 왜냐? 쟤네가 저 친구들이 활성화가 되고 나서 편도체를 건드리고 편도체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활성화 된 다음에 이 과정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지씨 왜? 뭐가 문제야? 아니야? 문제 없어? 알았어.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솔직히 10초 가능하다 했잖아. 그죠? 회백질과 관련해서 얘가 뭐야? 그 코르티솔이 누구랑 연결된다고 했어? 해마랑 연결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은 체내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해마 표면은 코르티솔이 반응하니까 그 해마 쪽의 회백질이 잣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런 거 항상 볼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린 이거 어떻게 파악해야 돼? 제가 이거 키워드만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보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키워드에 어떻게 체크했는지랑 한번 저랑 비교를 해보세요. 자, 명상이 스트레스 상황에 따르는 여러 심리적 문제와 고혈압 등의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은 명상은 해마의 회백질 밀도, 저는 여기를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두피질의 밀도 증가, 그 다음에 편도체의 회백질 밀도는 감소시키는 걸로 알려졌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해마의 회백질, 편도체의 회백질. 해마는 증가, 그 다음에 편도체는 감소. 또한 명상은 노프 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 분비를 감소시키고, 자, 요거 다 물질 뭐뭐 있었어요? 노프는 여기 있었어요. 노르였나? 여기 있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코르티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각각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명상 참여자의 면역 기능과 기억 능력은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명상은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뭐 부정적 판단을 여기는 뭐 별 문제는 없겠네요. 그쵸? 자, 이거 답이 3번이었는데 3번 먼저 쳐주고 다른 선지 하신 분 같이 한번 볼게요. 3번 명상이 코르티솔 분비를 감소시키는 것은 도파민 생성을 억제한다? 오히려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도파민이 억제되는 거죠? 그쵸? 우울과 같은 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도파민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야. 도파민이 억제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센 자극이 필요해져서 줬다는 거지. 그래서 도파민 추구라는 게 도파민 빵 이렇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도파민이 안 생기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해드렸잖아요. 뭘 무서워 임마. 자, 이거 혹시 다른 선지 하신 분 있어요? 다른 선지 없어? 없으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럼 남아야 될 게 인시현 씨, 전지웅 씨, 전유현 씨? 지금 바로 질문하실 분 누구야? 지금 바로야? 오가 끝났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바로 모의고사 하고, 너도 지금 얼마 남았어? 이렇게 많이 남았어, 이 쌍놈 새끼야. 뭘? 야, 전교 1등이면 뭐해, 이 새끼야. 물렸네 아주. 꺼져. 너 언제 할 거야? 토요일날 빨리 와. 그러니까 일단 그거 갖고 가고 일단 자세한 건 이따 나랑 다시 얘기하자. 나머지는 가셔도 돼요. 아니 뭐 다음 주에 와서 잘 하시고. 응. 우리 지웅